내 안에 이 짠맛의 힘이 부족할 때 찌꺼기가 밖으로 짜내지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가 빨리 탁해지니까. 최고의 명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고요. 몸이 뭘 얘기하는지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약 없이 내 몸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서 이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을 만들고 있는 상태가 개선이 되려면 혈액이 풍부해야 될 거고요. 혈액이 맑은 상태로 심장으로 가줘야 되겠죠. 뻑뻑하고 찐득한 혈액이면 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짜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혈액이 지나가는 이 혈관이 잘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겠죠. 심장 자체의 힘, 이 힘의 동력도 좋아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는 혈액의 내용물이나 상태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딘가 찌그러져 있거나 눌려 있으면 그쪽에 혈액이 가지 않겠죠. 자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요즘은 활동량도 적고 앉아서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목도 빠져 있고 등도 굽어 있고 어깨 말려 있고 기본 자세인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 좌우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늘려 있고 찌그러져 있는 곳은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서 혈관들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 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온연료법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펴주는 거 중요하겠죠. 원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혈액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죠? 콩팥, 신장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장이 약하다, 간담이 약하다 말씀드릴 때 의학적인 진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장이 약하다는데 병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던데요?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병명을 진단을 받는 단계는 물질의 변형이 있는 상태의 병명의 진단을 많이 받고요. 아니면 수치상으로 표준이라고 하는 수치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나 병으로 진단받는 경우 병원에 가서 신장이 안 좋으시네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장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있는 신호들을 보내요. 내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신장이 약해졌을 때 대표적인 신호가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신장 경락, 방광 경락 뒤쪽으로 다 지나가는 우리 뒷면을 다 뒤덮고 있고 발목을 지나가고 발바닥이 지나가는 이 신장 경락, 방광 경락을 보시면 허리, 뒷골 당김, 뒷목 버근.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고혈압이 이 뒷골 잡고 넘어가는 고혈압. 신장이 약해서 혈액이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혈압.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의 고혈압입니다. 특징이 뭐냐? 혈색이 좀 탁하다, 어둡거나 맑지 않다,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요. 소변도 자주 볼 수 있고 머리도 빠지고 뒷골도 당기고 뻑뻑하고 발목 아프거나 붓거나 접질거나 뼈나 치아도 부실하고 이명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청력이 손상이 된다든지 귀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요. 만성 피로. 이 짜내는 힘, 이 신장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걸러서 밖으로 짜내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오행에서는 수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몸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장기인 거죠. 내 안에 이 짠맛의 힘이 부족할 때 찌꺼기가 밖으로 짜내지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가 빨리 탁해지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눈도 뻑뻑하고 뒷골 땡겨 뒷목 뻐근하다, 허리 아프다, 자다가 뒷다리에 쥐나서 뭐 깨시기도 하고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거기에다 염증은 왜 여기저기 있나, 이런 상태인데 병원 가면 고혈압 진단만 받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저기 불편한 데가 많은데 혈압이 높아서 이 많은 게 일어나나? 라고 원인과 결과를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현재 신장의 힘이 약하다, 신장 경락, 방광 경락의 소통이 잘 안 된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된장찌개도 맛있고 미역국도 맛있고 자꾸 짭짤한 거 군것질거리도 생각나고 그래서 짭짤하게 먹고 싶구나. 짜게 드셔라가 아니라 짭짤하게 간간하게 드셔야 소화도 되고 발효도 되고 힘도 납니다. 나도 모르게 땡기는 거죠. 짠맛의 힘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금을 드셨을 때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 고혈압인 거죠. 모든 고혈압에 소금 드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신장이 약해서 오는 고혈압인 경우,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받을 정도로 약해졌다는 건 아니고 신장에 짜내는 힘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고혈압은 소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정말 고혈압인가?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고혈압의 원인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염분 섭취량, 나트륨이 이 고혈압 일으킨다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소금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 많고 오히려 비만이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소금을 먹으면 다 혈압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염 민감성과 염 저항성.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혈압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비율이 반반 정도 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짜게 먹으니까 혈압이 마구마구 올라가던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 저희 회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소금을 드시게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아, 혈압 오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소금량이 그렇게 늘고 짜게 먹어도 혈압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고 고혈압이었던 분들 중에서 신장성 고혈압인 경우는 오히려 혈압이 조절이 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소금 많이 먹었는데 혈압 안 오르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수분이나 내 안에 체액 굉장히 부족했다가 이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조절이 되고요. 나트륨으로 수분 섭취가 증가해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흐름으로 간다고 치면 문제는 소금이 아닌 거죠. 물이 문제라는 거죠. 보통 의학적 상식, 건강의 상식이라고 알려지는 수분 섭취 많이 해라 라는 게 안 맞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염 감수성과 염 저항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게 먹는다고 소금 섭취가 는다고 다 혈압 오르는 거 아니다. 내가 먹는 거 몸에 다 쌓여있지 않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신장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간간하게 드시면서 염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고 운동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로 뒤쪽을 풀어주는 운동 필요하겠죠. 등, 허리 이런 부분들. 앞쪽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뒷면이 굳어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뒤가 굳어있다 보니까 앞으로 힘을 쓰기도 힘들고요. 목도 빠져있고 어깨도 말려있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뒤를 풀어주는 운동들 저희 이 채널에 허리 운동, 등 운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보시고 걷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금, 발목, 등, 허리 뒷목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주실 수 있는 운동 필요합니다. 음식은 짭짤하게 간간하게 드시고 검은 콩이나 쥐눈이콩, 해조류 이런 것들도 잘 드시고 식사 외에 필요한 분들은 따로 소금 섭취해 주시면 더 변화가 빠를 거고요. 두 번째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금보다는 다른 게 필요한 고혈압입니다. 누가 이 소금 먹고 혈압 떨어졌대 하고 무작정 드시면 이런 분들은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어요. 혈액을 밀어내는 심장의 힘이 조금 딸리는 분들입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을 정도의 상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로 이 심장소장 경락 팔, 어깨, 얼굴 이런 데죠. 그러다 보니까 팔 저려요. 그리고 얼굴 부어요. 얼굴에 땀도 많이 나고 얼굴 빨개지고 숨 차고 팔도 저리고 입마름이나 화병 증상도 있고 이런 분들은 무작정 소금 드시면 안 되고 심장이 밀어낼 수 있는 동력, 힘도 만들면서 드셔야 되는 거죠. 소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드신다면 이 부분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 심장은 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씁쓸한 맛, 쓴맛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맛있게 느껴지고 드셨을 때 속도 편하고 땡깁니다. 곡식으로 치면은 붉은 수수 같은 거 좋고요. 고들빼기, 쓴바기, 치커리, 나물류들 많죠. 봄나물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도 드시고 커피도 좋아하시고 녹차도 좋아하시고 쌉싸름한 맛 나는 것들이 땡겨서 먹고 싶은데 혹시나 혈압을 높일까봐 못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입맛대로 그런 부분들 드실 필요가 있고요. 또 운동 중에서는 상체 운동 중에 어깨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 운동과 날개축지 운동 이런 것들 잘 해주시면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 거죠. 흔한 고혈압 중에 하나가 긴장이 많이 되는 분들, 긴장감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 배기의 혈압이라고 하는 평소에 괜찮다가 병원 가면은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집에 와서 안정을 취해서 재보면 괜찮고 좀만 긴장됐다 걱정거리가 있다 잠을 잘못 잤다 혈압 조절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긴장감이 높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혈관이 수축이 돼 있는 거죠. 근육이 다 오그라붙어 있는 거죠. 부들부들하지가 않죠. 몸이 긴장감도 높고 예민하고 그 긴장감이 안 풀려서 밤에 잠도 충분히 잘 안 오고 잠들기 힘들거나 잠깐 잠들었다 금방 깨가지고 새벽에 깨면 아침까지 잠을 못 들거나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잘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같은 것도 있고 잘 피곤하죠. 근육통이나 담결림 증상 주로 있을 수 있고 저린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편두통도 있고 옆구리 뜨끔뜨끔하거나 갈비뼈 아프거나 쥐어짜는 것 같거나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늘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쉴 줄을 모르시는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긴장이 풀리질 않아서 너무 팽팽하게 활줄처럼 긴장이 돼 있는 분들, 혈관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근육도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야지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지나가잖아요. 산소가 갈 거 아니에요. 잔뜩 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풀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집니다. 긴장감을 풀어주는 영양은 사람을 쉬게 해주는 신맛이거든요. 새콤달콤한 맛, 기름을 쳐주는 고소한 맛, 그런 맛들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좋아하고 계세요. 입맛 없을 때 피클, 초무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신김치, 동치미도 좋아하고 고소한 거,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못 드시거나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먹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안 좋아져요? 뭐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 신맛 나는 것도 영양은 해주는데 충분치 않다.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의 불편함도 심하고 몸도 가려울 수 있고요. 이 간담이 약한 분들은 그쪽으로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목도 불편하고요. 결리는 데 많다 그랬죠. 어깨도 무겁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맛으로 영양하고 긴장이 많이 돼서 간담이 약한 분들은 고관절이나 이 측면 옆구리 이런 데가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몸의 측면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운동, 고관절, 옆구리, 발 풀어주는 거 공들여서 풀어주시면 좋고 걷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을 잘 하면서 긴장에 지나쳐서 생기는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영양하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증상만 없애려거나 수치만 표면적으로 조절해서 정말 몸이 원하는 것, 균형을 잡고자 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지 말자. 일시적으로 고혈압 약을 통해서 내가 좋아질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이 치료가 될 수 없고 건강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그렇다고 당장 약을 끊으셔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크실 거고 지금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줄여나가시거나 하시되 근본적으로 이 혈압을 높이고 있는 원인을 해결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연 섭생이 필요하다. 섭생은 결국 습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